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새가정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가정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3월부터는 특집 주제를 가지고 보다 그 필자를 모시고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주제는 여성과 여성을 잇다, 여성과 여성 사이 혐오를 벗다라는 주제로 장영주 사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유튜브 방송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장영주 사관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세군의 장영주 사관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 잡지로 1954년 창간된 이후에 현재 68주년을 함께 해오고 있는 새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더불어서 새가정 잡지에서 소개된 글들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새가정 유튜브 방송이 개설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가정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새가정이 기독교 가정 잡지로 더욱 널리 소개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관님이 3월 특집 주제 글에서 여성과 여성 사이의 혐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성 간의 혐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자의 우리 사회의 약자 혐오, 그중에서도 여성 혐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또 이러한 여성 혐오 사회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성 혐오를 체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 우메노 지즈코의 주장에 따르면은 여성 혐오는 남성에게는 여성 멸시로, 여성에게는 자기 혐오로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에 대한 분노감 또는 자신에 대해 왜곡된 그 선입견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자기 혐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역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성 간의 혐오로 여성 자신에게, 그리고 여성 자신과 타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침투하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성 간의 혐오가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인데 그 혐오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여성 간의 혐오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의 여성 혐오로서의 출발점인 자기 혐오는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뿌리 깊은 선천적인 열등감으로서의 자기 비하 현상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예를 들면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리더는 남자여야 되고, 그것이 종교적인 집단이나 사회 조직 안에서나 가정의 영역에서도 예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은 여성이 지도자일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자 의사를 기피하고 여목사를 불편해하고 또 여자 정치인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편하고 안정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은 여성으로 태어난 섹스의 출발에서부터 여성으로 길들여진 젠더의 고리에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성과 여성 간의, 여성 사이의 혐오가 여성 스스로의 자기 혐오, 또 즉 자아로서의 여성과 자기로서의 그런 여성 사이 혐오 사이를 넘나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여성은 타자로서의 또 다른 여성 사이에서도 여성 혐오를 표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밀하고 또 집요하게 또 다른 여성을 혐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여성 자아와 그 이고와 여성 자기 사이의 혐오를 보면은, 여성의 자기 혐오는 약한 자라든가 주변인이라든가 여성 자신을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서의 자기 비하라든가 또는 남자에게 종속된 삶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면서 남근 컴플렉스에 살아가는 여성 자신의 모습으로 이것이 내재화됩니다. 그래서 여성 자신은 스스로 무력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속한 체제나 또 사회로부터의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들을 받아들이고 바꾸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그 타 여성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우호적이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전통 안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학습이 여성 자신을 포함한 여성 전체를 폄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여성과 또 다른 여성 사이의 혐오를 봤을 때에 그 타입이 세 가지를 저희가 타입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과 타 여성 혐오의 그 타입이 첫째는 자신의 열등한 그림자를 타 여성에게 발견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투사로서의 자기 혐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그러한 비참한 자신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 타인의 여성의 얼굴, 타인으로서의 또 다른 여성에게서 발견하고 혐오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때 그 타 여성은 똑똑하지 않고 남자에게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여성, 또 남편에게 독립적이지 못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들을 볼 때에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기 혐오를 내포한 여성이 어떠한 면에서든지 능력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라이벌 관계를 갖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혐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자기 혐오를 가진 여성이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든지 이런 능력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생각을 할 때에 여자가 뭘 한다고 나서는 거야.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잘나봐야 네가 여자지. 남자 자리에 왜 여성인 네가 그 자리에 지금 있어서 나서는 거야? 라는 등의 그 시선과 그 혐오 감정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익히 우리가 알듯이 자기 혐오를 가진 여성들 스스로가 교회에서 여자 목사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든가 또 여자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위치가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또 여자가 전문직을 가지면서 그런 전문직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다는가 하는 인식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예를 들면 판사, 검사, 군인 어떠한 이러한 저희가 예를 든다면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더 그런 전문적인 여성을 어떤 면에서 하대한다고 할까요? 하대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서 네, 사실은 네. 이제 학교에서 네. 반장들은 늘 남자들이었고 부반장을 주로 그렇죠. 많이 했는데요. 네, 네. 여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부반장 자리를 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여성인 저에게도 굉장히 편안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디 길을 갈 때도 남자가 먼저 앞서는 것에 익숙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네.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여성 간의 혐오에 또 이해하기 쉬운 예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는 글쎄요, 소위 엘리트 여성,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엘리트. 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그런 엘리트 여성이 일반 타 여성에게 이제는 그 투사하는 여성 혐오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네. 여성을 저희가 명예 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네, 명예 네. 남성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 카테고리 안에서 그 일반적인 여성 혐오를 받는 여성들을 혐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여성들을 혐오하면서 사회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예외로서의 여성이라고 본인들을 인식하면서 일반 여성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여성 혐오의 그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여성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천적인 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 위치에 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적인 모습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는 이제 그 현모양처 슈퍼우먼의 괴리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성이 여성 혐오를 학습시키는 불편한 인식들이죠. 그래서 고정관념화된 그 성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현대에 들어서 사실은 여성의 노동력을 굉장히 요구하잖아요. 전문직의 네, 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모양처로서의 또 여성상을 동시에 그 요구하는 요구하죠. 그런 네,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저희들의 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슈퍼우먼을 또 요구하면서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사이, 아내는 아니죠. 자식들 사이에서 늘 생글생글 웃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또 현모양처의 또 네. 어머니를 같이 동시에 또 요구하고 네. 또 그러면서 값싼 노동력을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성이 자기 개발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때에 여성 스스로가 그 문화와 사회에서 도피하고 또 자신이 가진 여성성을 혐오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학습을 한다는 거죠. 여성들도 그 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학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남성들에게만 사유하고 표출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 자체가 이것을 내면화시켜 갖고 자신을 열등한 존재라든가 또 유혹하는 어떤 면 유혹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자발적인 여성 혐오 사상을 내면화하고 지속해오고 또 혐오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까 명예 남성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명예 남성들도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겉으로만 사실은 그렇죠. 남성인 척 자기도 네. 그렇게 이제 남성처럼 얼마든지 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네. 이끌어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또 열등 네. 의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성의 혐오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성 직분자들, 또 교회 안에서의 일반 여성들, 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또 여성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또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여성 직분자들은 되게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목사로서 이제는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말은 여성으로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이 목사든 그런 역할대로 그냥 그대로 불려지고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여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다른 상대방의 여성의 역할이나 주어진 직함대로 인식도 안 하고 인지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인식하고 그 인정하는 타 여성으로 상대방 여성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여자 목사를 아까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정하거나 그 직함을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또 예를 들면은 만약 그 여자 목사가 기혼일 때, 그래서 또 목사로서 또 사모에 또 같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공식적인 직함은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은 특히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남편보다는 본인이 예를 들어 장로의 그 역할이 있을 때에 본인이 장로가 되기보다는 남편이 장로가 되기를 그 편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그 여성 성도나 교회 자체는 도리어 여성 성도나 집사한테 장로의 역할을 그 권유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여성은 남성인 남편을 장로로 추천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여성을 남성보다 격화하고 또 가부장적인 틀 안에서 자신을 혐오한다거나 멸시한다든가 이렇게 격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세 번째로는 이런 하이어라키 속에서 습득된 지배 체제를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 목회자들 간 사이에서 또 여성 지도자들 간 사이에서도 어떤 그 사이에서도 왜곡되어지고 이런 그 뒤틀린 습득되어진 힘, 파워의 모습을 지배적인 힘의 파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제 경험이 하나 생각이 네, 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네. 남자 목사님이랑 같이 병문안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환자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사실 같이 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음료수를 남자 목사님 같이 간 목사님 접으로 대접해 주라고 네, 막 네.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시킨 경향이 있어서 네, 네.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예가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여성 혐오를 벗어나서 여성과 네. 여성을 이어준다는 게 오늘의 네, 주제인데요. 네. 어떻게 여성과 여성을 이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여성과 여성을 잇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감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사랑으로서의 또 공감으로서의 또 실천이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과 실천과 공감이 같이 가는 그런 교감의 모습을 저는 있다라는 그런 문구로 제가 그 해석을 해서 여성과 여성을 잇다라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여성 혐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여성 간의 혐오는 첫 번째는 자기 혐오와
또 하나는 이제 타 여성 간의 혐오를 극복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학습을 통해서 재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왜곡된 기독교 전통학습의 재학습이라든가 왜곡된 또 그 신학에 대한 그 재학습이라든가 또 그 문화학습도 이렇게 뒤틀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학습하고 또 타일 자기 혐오를 위해서 또 실천적인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성과 더 넓게 나가서 남성 간에서의 그 있는 모습, 교감의 그 확대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얘기 드리자면은 저희가 왜곡된 기독교 전통학습의 재학습에서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그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것이 꼭 남자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동등하게 회복이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 구세군에는 창립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자가 윌리엄 부스와 그 아내 캐서린 부스를 둘 다 저희는 창립자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창립자인 캐서린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만든 종교는 여성을 저하시키고 여성을 무시하지만 그리스도의 종교는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고 독립적이며 존엄성을 올리는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왜곡된 그 기독교 전통의 그 뒤틀린 그것을 다시 재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곡된 그 신학 학습에서는 가장 큰 거는 남성 중심의 만인 제사장이 동등한 만인 제사장직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단에서 여자 목사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목사로 인정하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병문안을 갔는데 네. 이걸 네. 목사고 여자는 네. 옆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네. 뭐 스발- 성도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런 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는 네. 그런 네.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의 인식을 통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를 교회 내 서열이란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할 때 남자 목사, 그다음에 남자 장로, 그다음에 뭐 여자 목사, 뭐 사모, 그다음에 여자 성도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왕왕 하잖아요. 네. 그런 틀들을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기 비하라든가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문화학습을 재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특별히 그 자기 혐오라는 건 굉장한 지독한 되물림인 것 같아요. 네. 지독한 되물림이라서 그것들이 어머니한테서 딸로 또 아니면 여자 후손들한테 끊임없이 물려질 수 있는 네. 그런 대물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물려받는 것에서 이런 자기 비하라든가 낮은 자기 존중감에서 벗어나서 자기 존중감을 고취시키는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일 자기 혐오를 위한 그 실천적인 개혁이 시급한데 여기에는 실천적인 여성 평등이라는 걸 저희가 어떤 그 성평등성과 같이 젠더 이퀄러티와 같이 성형평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형평성이라는 것은 젠더 이퀴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성평등성이라는 건 너무나 저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왔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실천적인 정말로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가시화돼야 되잖아요. 그럴 땐 예를 들면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보직에는 어떨 때 보면은 남성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네, 조직에 그렇죠. 있어서도 그렇고 네. 어떤 회의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요한 네. 결정을 내렸을 네. 때에 그럴 때 이제는 저희 구세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적으로도 작게는 7대 3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이 7이면 여성은 보직이라든가 어떤 그 위치에 있어서 3은 들어가야 된다. 네. 더 나가서는 5대 5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정말 실제적인 성형평성이 이루어져야만 네. 그것이 정말로 그 진정한 그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자기 혐오를 넘어서서 타 여성 간의 혐오까지를 넘어선 거는 그
이웃과의 연대와 교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님도 같이 네.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그 화해와 교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나와 너라 떠나서 전체 공동체를 확장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성과 다른 여성 간의 화해인 것 같아요. 네. 화해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 네. 저 쓰면서 화해와 그것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이런 화해와 교감을 통해서만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네.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공감하고 존중을 해야지만 사랑하고 연대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차 공감, 피차 정말 화해하는 거. 네. 여성이 스스로의 자기 여성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넘어서서 다른 여성과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같이 나오는 모습이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죠. 나도 존중받고 그렇죠. 또 상대방도 존중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네. 여성과 여성이 이어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 귀한 그거에 이제 말씀 아까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의 전제가 화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더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스스로를 화해하는 모습, 네. 또 다른 네. 그 여성과도 화해할 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성 간의 혐오 문제를 네.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네, 네. 여성들뿐만 아니라 네. 남성의 혐오 네.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남성의 혐오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저는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는 사실은 제가 여성과 여성 간의 혐오라는 글을 한 3년 전에 제가 이대 교수들하고 같이 쓴 글들 속에서 이렇게 나왔던 글인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걸 학생들한테 읽혔어요. 읽혔더니 남학생들이 교수님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도 있는데 그쪽으로 글을 좀 써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지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도 목사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있고요. 그것도 가부장제의 우산 속에서의 어쩔 수 없는 남성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니 포터라는 교육가면서 사회운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남성들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그 글이 있거든요. Call to Man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맨박스라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하면 이 맨박스라는 게 쉽게 하면 남성다움이라는 거거든요. 네. 남성다움이라는 자체가 가부장제적인 틀이잖아요. 여성다움이라는 것도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남성다움이라는 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그걸 남성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성과 그 맨박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남성성. 남자를 올가매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는 또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든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든가 아니면 여자는 남자의 그 성적 도구라는 남성 우월주의가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당한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를 얘기해요. 이 토니 포터가 거기서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 앞에서 절대 울면 안 돼. 남자는 그렇죠. 남자는 혼자 울어야 남자는 뚝. 울면 네. 안 되라는 그런 네. 모습이라든가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네. 파워가 있어야 돼. 또 남자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야 되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그 지배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의 도구로 여긴다든가 대상으로 여긴다든가 그 안에서 남성 간의 세계를 인정해야지만 남자의 세계에 같이 있는다는 예를 들면 그런 맨박스에서 나와야지만 남성과 여성이 정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듣고 보니까 그 네.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개개인이 다 고유한 독특한 특성들이 네.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개성을 무시하고 남자라는 맨박스에 갇히고 맞습니다. 또 여자라는 맞습니다. 뭐 음원 박스에 근데 음원 박스 갇히고 되겠죠. 그쵸? 뭐 그거에서 이제 네. 사실은 벗어나야 우리가 네, 서로 네. 간의 그쵸. 혐오를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혐오의 문제는 사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성별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해서는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네. 성별을 넘어서 이런 혐오 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네, 네.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앞에서 다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 네. 나왔는데 가장 큰 거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그 기본적인 토대
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과 여성 사이 혐오란 자체가 여성의 자기 혐오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 타 여성과의 혐오도 타 남성과 남성 간의 혐오도 모든 것들 인간과 인간 간의 혐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키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통합된 자기가 됐을 때 통합된 셀프가 됐을 때에 그것이 여성과 남성 안에서 또 다른 여성 간의 화해 또 교감 다른 남성 간의 화해와 교감, 또 아까도 남성과 여성 간의 여성과 남성 간의 화해와 교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차별을 뒀던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의 화해와 교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화해, 그리고 자기 존중, 네. 자기 존중과 정말 그걸 통한 피차의 공감, 피차의 공감을 통해서만이 상호 화해가 나오고 상호 존중이 나오고 상호 나눔이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성과 여성을 잇고 그다음에 남성과 남성을 잇고 여성과 남성을 잇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교감이 실천적인 교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와 자아와 자기 사이에 그거를 이을 수 있는 그 교감과 그 화해와 그것이 먼저 자기의 혐오가 먼저 극복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확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성과 여성을 네. 잇다, 여성과 여성 사이 혐오를 벗다라는 주제로 오늘 장영주 사관님 모시고 오늘 특집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성과 여성 사이의 혐오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과 여성을 어떻게 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우리 장영주 사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새가족 유튜브 방송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